여러분은 수영 선수들이 경기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박태환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것이고, 비슷한 시기에 수영 황제 펠프스의 엄청난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칠 황선우 선수와 김우빈 선수까지 모두 자유형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그때마다 많은 수영인들이 따라해보고 싶은 모습이 하나 있었죠. 바로 로핑 영법. 보통 수영장에서 배웠던 자유형의 경우 좌우 대칭을 맞춰 수영을 하는데, 시합하는 선수들 대부분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로핑 영법을 구사하고, 심지어 너무 멋있게 보이는 후광 효과까지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로핑 영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 연습 방법과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하고 시청하는 분들이 81%나 되는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핑 영법의 가장 큰 특징은 특유의 리듬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유형의 박자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일정한데, 로핑 영법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영법하는 걸 비교해서 보면 왼쪽은 일반적인 자유형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로핑 영법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리듬감이 약간 다르다 보니 힘쓰는 방식도 다르죠. 일반적인 자유형은 양손에 각각 50%씩의 힘을 쓰게 되지만, 로핑의 경우 메인으로 사용되는 팔은 약 70%의 힘을 쓰고, 반대쪽은 30%의 비중으로 힘을 써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했을 때 로핑 연습을 위해서는 왼손보다 오른쪽 스트로크 할 때 물을 더 깊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왼쪽보다 오른쪽에 힘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물속에서는 묵직하게, 리커버리는 가볍게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힘쓰는 방식과 리듬감에 집중해서 연습해보세요. 로핑 영법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몸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로핑 영법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물을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픈워터 수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다 수영을 해본 분들은 자연스럽게 파도를 타기 위해 로핑 영법을 구사하게 되죠. 수영 선수들이 로핑 영법을 구사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점입니다. 시합 때는 모든 선수들이 전력으로 스피드를 내다 보면 여러분이 수영장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살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자유형으로 다른 선수들의 물살을 뚫고 앞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저항을 줄이면서 다른 선수들의 물살을 이용하기 위해 로핑 영법을 구사하게 된 것이며, 물을 잘 타다 보니 호흡도 큰 저항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위아래로 많이 요동치다 보니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발차기입니다. 몸이 위아래로 떴을 때는 수영을 편하게 할 수 있으나, 몸이 가라앉게 되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받쳐주는 것이 바로 킥입니다. 수영 선수들이 단거리에서 로핑 영법을 구사할 때 보면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엄청난 발차기를 보실 수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차는 이유가 몸이 가라앉는 걸 방지하고 최대한 물을 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최고 선수들이 황선우 선수에게 자유형을 잘하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자 물을 잘 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 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시합하는 걸 보면 계속 떠서 가는데, 비결은 바로 킥에 있었던 것이죠. 보통 수영하는 분들이 로핑을 따라해도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킥 연습을 보통 때보다 몇 배는 더 해줘야 하며, 지상에서도 코어 단련부터 시작해 복근 그리고 둔근까지 강화를 시켜줘야 로핑 영법에서 발생하는 위아래 움직임의 단점을 극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물에서 킥 연습은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보다 25m 같이 짧은 거리를 최대한 빠르게 차는 연습을 해주는 게 천천히 오래 킥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25m 4개 정도 전력으로 킥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양쪽 다리를 움직여서 하복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레그레이즈 동작을 연습하면 복근을 강화해서 수영할 때 지치지 않는 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힘들 수 있으니 개수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엎드려서 자유형 킥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알려드린 레그레이즈 동작보다 힘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련되는 부위는 자유형 업킥에 중요한 허리, 둔근, 햄스트링을 단련시켜줄 수 있죠. 이건 30초씩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 훈련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시간 혹은 세트 수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세요. 여러분이 로핑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핑만 고집하면 안됩니다. 수영을 하는 대부분은 시합을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수영을 하는 경우가 90% 이상인데, 굳이 시합처럼 경쟁할 때 도움되는 로핑만을 구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박자로 하는 자유형을 하다가 가끔 로핑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로핑만 100% 하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거리 할 때는 글라이딩을 길게 할 수 있는 정박자 자유형, 단거리 할 때는 스트로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로핑,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두 번째는 자유형 레벨이 낮은 경우 로핑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본인만의 폼을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자유형보다 난이도가 높은 로핑을 도전하는 건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자유형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 시도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아직 초급, 중급 단계인데 로핑을 도전하는 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유형 하던 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 하이엘보 물잡기를 할 때쯤 로핑에 도전해보세요. 주의할 점 세 번째는 체력 소모가 매우 심합니다. 일반적인 자유형과 비교했을 때 글라이딩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스트로크 숫자가 늘어나서 힘을 많이 써야 하며 물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한 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킥으로 인해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러니 로핑할 때는 단거리에 구사해주시고 기초 체력 키우는 연습도 같이 병행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로핑 영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리듬감입니다. 일반적인 자유형의 박자는 하나, 둘, 하나, 둘 정박자로 진행되지만 로핑의 경우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실제로 영법하는 걸 보면 단번에 이해될 정도로 둘의 리듬감 차이는 극명합니다. 일반적인 자유형 할 때는 힘을 양손에 각각 50%씩 쓰면 되지만, 로핑의 경우 메인으로 사용되는 오른쪽의 70%, 반대쪽은 30% 정도로 힘을 배분합니다. 로핑할 때 왼손보다 오른손 스트로크에 물을 더 깊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힘을 다르게 쓸 수 있게 되니까 연습할 때 참고해주세요. 로핑으로 자유형을 하면 몸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데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자유형은 물을 뚫고 가는 느낌이라면 로핑은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물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수들이 시합할 때는 물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뚫고 가려면 체력 소모가 크기에 물을 탈 수 있는 로핑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몸이 떴다가 가라앉는 순간을 버텨주는 게 바로 킥의 역할인데, 황선우 선수가 후배들에게 킥을 강조했던 이유가 물을 잘 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었죠. 로핑을 연습하고 싶다면 킥 훈련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3가지는, 첫 번째, 로핑만 고집하면 안됩니다. 두 번째, 자유형 레벨이 낮은 경우 로핑은 나중에 연습하고 일단 자신만의 자유형을 완성시키세요. 세 번째, 체력 소모가 심하니 단거리에 사용하고 체력을 많이 키워서 연습하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을 클릭하면 로핑과 반대되는 부드러운 자유형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